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도약. 2. 한국군의 새로운 무기. 3. 더러운 음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연구진들의 활약으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의 레이더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로라 하는 군사 강국들도 포기한 기술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현대전의 지배자인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2사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2사 레이더를 개발한 미국과 최초로 전투기에 2사 레이더를 탑재했던 일본을 뛰어넘어 한국이 2사 레이더 종주국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2사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갑질을 이어오던 미국에서도 기겁하고 한국 달래기에 들어갔는데 한국 방산 기업들은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두 번 뒤통수를 맞았던 게 아닌데 이제 와서 친한 척한다고 속아 넘어갈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냉담한 반응에 당황한 미국이 언론을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가 수작이 들통나는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대전의 마스터키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 300W급 S밴드 질화갈륨 반도체 증폭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일에서 생산 중인 소자의 0.5배에 달하는 출력을 내는 소자의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질화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제작의 핵심 소자로서 군용 2사 레이더의 TR 소자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기존 반도체 소자로 쓰이던 실리콘시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항복 전압으로 고전압 동작에 유리하며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아 고전압 전력 반도체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실리콘 소재를 대체할 물질로 여겨지던 갈륨 비소가해즈보다 전력 밀도와 전력 효율이 7배 이상 높아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소자는 S밴드 레이더에 사용되는 소자로 300W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레이더는 용도에 따라 X밴드, L밴드, C밴드 등 다양한 주파수로 개발되어 왔는데요. S밴드 레이더는 2에서 4GHz 대역을 가지며 파장 범위가 넓어 장거리 탐지도 가능하면서 높은 신호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J-20, 러시아의 수-17, 스텔스기의 스텔스 도료가 X밴드 레이더에 대한 저탐지 도료이기에 S밴드 레이더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하고 추적,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들이 스텔스를 고려하여 개발 중이기에 대 스텔스전 기술로 각국에서 S밴드 레이더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이지스 구축함과 러시아의 S-400 요격 체계가 S밴드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눈을 가지느냐가 현대전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S밴드를 만들기 위한 질화갈륨 소자는 각국에서 전략 물자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수출과 수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질화갈륨 소자의 수입에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일본이 주요 수출 규제 품목에 질화갈륨 집적 회로를 포함시키며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질화갈륨 소자를 자체 개발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된 질화갈륨 TR 소자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민간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곧바로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강동민 연구실장은 이 기술이 반도체 핵심 부품 국산화에 기여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 레이더 통신, 6G 차세대 이동통신 등 반도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일본의 주요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질화갈륨 기반 집적회로 개발 연구도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출력 질화갈륨 소자 생산국의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 개발은 단순히 군사 분야뿐만 아닌 첨단 산업에 있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 성과입니다. 군수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쓰이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어
향후 막대한 부가 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 모든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갈륨 소자 개발을 통해 단숨에 전자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산 레이더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가장 기대받고 있는 분야가 KF-21을 필두로 한 전투기 탑재 이사 레이더의 국산화 연구인데요. KF-21의 첫 파생형 계획으로 미국의 F-18을 개조한 EA-18 그라울러와 같은 전자전기가 고려될 만큼 국산 이사 레이더를 장착한 KF-21은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의 전자전 능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화에서 KF-21의 이사 레이더를 주도해서 개발 중이고 시제품을 보잉 737을 개조한 시험 항공기에 탑재해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산 이사 레이더가 완성된다면 이후 소형화를 거쳐 FA-50 블럭 20에 탑재될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LIG 넥스원에서 레이더의 소형화 연구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랄만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는데요. LIG 넥스원은 레이더 소자 소형화를 통해 기존 레이더보다 강력한 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레이더에 사용된 소자의 종류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레이더 소자가 탑재되었는지도 레이더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KF-21의 이사 레이더 소자 수가 1088개인데 그보다 훨씬 작은 레이돔을 가진 FA-50의 소형 이사 레이더에 무려 1024개의 소자를 배치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이러한 소자 소형화 기술을 KF-21의 이사 레이더에도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최소 30% 이상의 레이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F-35의 레이더 소자 수보다 많은 1400개 이상의 소자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존 요구사항이던 8900W의 전력 소모를 7450W까지 낮추어 저전력 레이더 설계를 구현해 향후 소자 출력을 20%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예측을 뛰어넘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자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이 다급해진 듯합니다. 최근 FA-50에 미국의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고 공대공 미사일 함남과 통합되는 것을 미국에서 승인했으며 FA-50에는 미국제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됐었습니다. 이 소식에 이제라도 미국이 승인해줘서 다행이라는 반응과 국산 레이더가 아닌 미국산 레이더를 장착하면 미국의 라이선스비로 뜯기는 게 너무 많으니 국산 레이더를 달자는 반응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외국제 기체를 대상으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허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본래 KF-21의 공대공 미사일로서 레이시온사의 AIM-9X 사이드와인더와 AIM-120C 암람을 통합하려고 했었지만 미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공대공 미사일로 유럽제 미티어 미사일을 선택했었습니다. KF-21의 첫 시험 비행에도 미티어 미사일의 모형을 달고 출격했었죠. 거기에 FA-50 블럭 20매는 국산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었기에 미국의 이사 레이더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미국의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폴란드에서 FA-50을 구매하며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에는 이사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아직 FA-50에 탑재할 소형 이사 레이더가 완성되지 않았었기에 2차 인도 예정일인 2025년까지 FA-50PL을 완성하기 위해선 미국제 이사 레이더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해 탑재할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통합 허가를 해줄지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FA-50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됐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통합을 승인하고 나선 겁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제 이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암람을 FA-50에 탑재해 연동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승인했으며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와 노스럽 그루먼의 사부 이사 레이더가 경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FA-50에 미국제 레이더와 미사일이 탑재되는 게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카이 관계자는 FA-50의 이사 레이더로
무엇이 탑재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보도와는 상반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타이 관계자는 아직 FA-50에 탑재될 이사 레이더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타이에서는 국산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보도된 사실은 미국 제조사 측에서 이 차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흘린 거짓 정보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이사 레이더 기술에 있어서는 우위에 서 있던 미국이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까지 한국을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카이 내부에서는 폴란드에 수출될 FA-50에도 한국에서 제작한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자는 의견이 주류라고 합니다. 폴란드로의 FA-50 기체 인도 기한이 촉박해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레이더 소자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산 레이더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의 전투기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져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 방산업체들이 우습게 보던 한국의 기술적 도약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당당히 미국과 자웅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사 레이더까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적대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무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원천 규제에서 자유롭게 되어 방산 수출의 걸림돌을 하나 더 제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F-21의 이사 레이더를 개발 중인 하나 시스템은 이탈리아 유수의 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사와 항공기용 이사 레이더 해외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의 모유를 체결했었습니다. 하나 시스템 관계자는 앞선 방산 수출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국내 첨단 무기 체계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해외 선진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수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을 받아먹기만 하던 한국이 어느새 세계 방산 기술을 선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추월당하는 곳이 바로 세계 시장입니다. 노르웨이 전차 입찰에서 어떻게든 한국을 이겨보겠다고 독일이 더러운 뒷공작까지 펼쳤는데 들통난 걸로도 모자라 입찰에서 승리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입찰은 독일 방산 역사상 최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르웨이까지 한국이 승리하게 된다면 유럽 전차 시장은 한국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드높아지는 K방산의 위상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은 이길 수 없다고 수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은 표범이 동유럽을 지나 북유럽까지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 노르웨이의 2조 원 규모 전차 도입 사업이 결정되는데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제치고 승리할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현재 노르웨이군의 주력 전차는 레오파르트 2A4 전차입니다. 1980년대에 도입된 전차로 이미 시대에 뒤처진 지 오래인 골동품이죠. 노르웨이군은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2조 원 이상을 들여 최대 200대의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과 한국의 K2 흑표 전차인데요. 올해 초 노르웨이 현지에서 두 전차를 대상으로 혹한기 테스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테스트 과정에서 추위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언덕길에서 퍼져버린 레오파르트2와 달리 K2 전차는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하며 자동장전 장치를 기반으로 기동 중에도 빠르고 정확한 사격을 선보여 레오파르트2 전차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격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합리적이면서 성능에서도 우위에 있으니 흑표 전차가 승리하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노르웨이군 기갑부대 전후회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를 밀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전차사업평가위원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르웨이 기갑예비군 단체 기병 클럽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를 채택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전차 승무원 출신 전역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순식간에 레오파르트2A7이 승리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이대로 노르웨이 수출이 무산되나 싶었던 그때 노르웨이 언론에서 충격적인 폭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 기병클럽은 레오파르트의 홍보 사이트와 흑표 전차의 안티 사이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병클럽 회장이 독일 탱크 제조업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게 들통났다. 기병클럽에서 레오파르트 1을 띄우기 위해 K2 흑표 전차를 비난하는 안티 사이트를 운영해왔었던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게다가 기병클럽 회장이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인 독일 KMW에서 일하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게 경쟁사인 KMW에서 사주한 뒷공작이었던 것이죠. 결국 기병클럽은 노르웨이 전차 사업 평가단에서 완전히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동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당연히 K2 흑표 전차의 압승이었죠. 애초에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설계 이념 자체가 노르웨이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르트는 독일의 평야지대에서 기동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그런 전차를 산악지대가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눈으로 뒤덮인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반면 K2는 미군도 학을 때 썼던 한반도의 혹한기를 견뎌내야 하기에 어떤 기후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형인 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악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덕분에 K2 전차는 올해 초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혹한기 테스트에서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하여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로템과 노르웨이 최대 방산기업 콩스버그가 MOU를 체결하여 K2 전차에 탑재될 RCWS를 공동 개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F-35 전용 합동 타격 미사일 JSM을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원격 사격통제체계 RCWS 기술에 있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군은 장갑차의 외부에 노출된 사격 무기를 전부 RCWS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총 사업 규모가 5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로템이 세계 1위 콩스버그와 협력해 RCWS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죠. 콩스버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탄약 제조회사인 남모와 K2 전차용 신형 120mm 탄약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남모는 미군 제식 탄약을 개발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유럽 시장 판촉에 유능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르웨이 유력 방산기업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는 K2가 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이 내세운 또 하나의 장점은 독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납품 속도였습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에 6개월 안에 24대의 K2 전차를 보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방산기업과 비교해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이죠. 심지어 노르웨이에 앞서 계약을 맺은 폴란드에 수출될 K2 전차는 한 달 만에 출고되어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 마련된 최종 검사장에서 시속 70km 주행 테스트, 포신 0점 조절, 수심 4m 잠수도와 시험 등 각종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철저한 품질 검증을 거쳐 올해 안에 20대가 폴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한국이 저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냐는 의심에 눈초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달 만에 완성된 전차를 선보이며 충분한 능력이 뒷받침된 자신감이었단 걸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서 한 달에 2에서 3대의 K2 전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약 이전부터 우리 군의 전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덕분이죠. 현대로템은 늘어난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직원 수백 명을 새롭게 뽑고 전차 생산 라인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K2 전차의 노르웨이 도입이 확실시되는 지금에도 몇몇 해외 네티즌들은 왜 옆 나라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전차를 사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굳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의존하는 게 현명한 일인 걸까?
독일이 더 안전한 선택지라고 생각해. 그러자 또 다른 노르웨이 네티즌들이 이를 반박하고 K2 전차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현대는 전 세계에 창고를 보유한 글로벌 해운 기업이니라 가장 빨리 구매하려면 더 나은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전차 도입 사업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고 독일에서는 폐역 수순을 받고 있는 구식 레오파르트 2H를 고려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8개월 이내에 24대의 새로운 전차를 인도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난질을 멈추고 계약을 체결하여 기갑 부대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레오파르트 전차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이 유럽에서 레오파르트 2를 두고 갑질을 해온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원래 레오파르트 2 전차 개량형을 도입하려 했던 폴란드가 갑자기 한국의 전차를 구매하고 나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2015년 당시 폴란드는 노후화된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의 개량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폴란드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2PL 128대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다 됐는데도 단 한 대의 전차도 폴란드에 도착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인도 기한은 2023년으로 밀려나 버렸고 사업비도 폴란드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갑절이나 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2021년 12월 말에 겨우 20대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인도되었는데 대부분 차체에 균열이 있어 불량 판정을 받았었고 독일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지도 않아 자체적으로 수리할 방법도 없었죠. 그것도 모자라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에서 폴란드를 배제해버려 폴란드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방산 시장을 독일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라는 훌륭한 성능의 가격도 합리적이며 품질 보증까지 된 제품이 등장하자 전 유럽이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전차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VIP 고객 폴란드에서 열심히 유럽 마케팅을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여당 대표 야로슬라프 카진스키는 한국은 아주 좋은 파트너로서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가 매우 우수하다는 기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한국 방산이 점령하며 한국 방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계약과 각국에서 쏟아지는 한국 무기 구매 요청으로 역대 방산 수출 기록이 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독일과 중국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원인 산업경제연구원 키에즈는 최근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 계약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정부 목표인 15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이 독일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아니나 다를까 일본과 중국에선 질투의 참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한국이 대단하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국이라고 하면 강해 보이기도 하고 대국으로서 어울린다는 느낌도 든다. 한국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일본보다 3보 앞서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놀랍다. 유감스럽지만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지고 있다. K방산이 세계 무기시장을 주도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과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팔린다고 만족한다면 어느새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를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하던 독일이 바로 그 예이죠. 한국이 세계 무기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선 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기술진들의 노력이 있기에 한국 방산이 멈추지 않고 정상까지 달려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날이 오는 날까지 열렬한 성원을 보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